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한국의 버블은 일본의 버블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버블 얘기 제가 방송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루죠. 이제 버블이 꺼져가고 있죠. 근데 한순간에 폭락하듯이 꺼져가진 않고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는 감히 예상하는 건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인데 정말 오랫동안 서서히 꺼져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충격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천천히 꺼져나. 왜냐하면 이 버블이라는 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꺼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버블은 좀 말이 안 돼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버블이 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를 보면서 한국의 버블 경제랑 비슷할 것이라 예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말 잘 나갔을 때 버블이고 우리는 잘 나가지도 않는데 버블이에요. 일본은 그리고 버블이 빠져도 세계 강국입니다. 누가 봐도 강국입니다. 세계 3위권 강국이에요. 단지 2위 이제 꼭대기쯤에 있다가 살짝 떨어진 것 뿐이야. 거의 뭐 차이도 안 나요, 여러분. 거품 빠져도. 누가 봐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강국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선진국이라 볼 수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튼실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블이 천천히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충격 먹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빠져나갈 거예요. 모든 분야에 거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뭐 부동산이나 뭐 B2 이쪽에만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버블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문화도 버블이 심하고 연애도 버블이 심하고 소비도 버블이 심합니다. 소비도 벌이도 안 좋은데 많이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렇게 쓰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정말로. 결혼도 버블이 심합니다. 언제부터 결혼할 때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고 비스코프 냉장고 필요했다고. 어차피 냉장고에 뭐 넣어놓고 해먹지도 않을 거면서. 안 그래요? 언제부터 9평 8사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9평이란 말이 많이 됩니까? 살아가는 게 다 다른데. 이것도 미디어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애초에 9평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투룸에 살 수도 있고 원룸에 살 수도 있고 살아가는 건 다 다른 겁니다.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겁니다. 능력에 맞게. 언제부터 전 국민이 다 9평 8사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오랜 기간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 안 올라가요. 더욱 정말 안 좋은 건 그런 겁니다. 일본은 버블이 꺼져나가도 일정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아니었습니다. 버블이 한참 빠져나갈 시절에도 출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만큼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버블이 올라갔을 때 시점부터도 출산율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아니 버블이 올라갈 시점에도 출산율이 0.7명이었어. 근데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나가기 굉장히 빡세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영끌족도 많거든요. 영끌족의 절대 다수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영끌을 왜 했겠어요? 그 아파트 왜 들어가려고 했을까?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파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곳이 보통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이 살기 적도로 형성된 곳들이 많아요. 정원이나 놀이터 누가 이용합니까? 어른들이 이용합니까? 어른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가보시면 학원도 있고 그 키즈 카페도 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보면. 그거 왜 있을까요? 애들 키우기 좋으라고 만들어놨죠. 요즘 아파트 가보면 다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란 공간은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정을 일구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영끌족이 이제 그걸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끌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영끌족 중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살기 어려워지면 이혼하는 분들도 많아질 겁니다. 가정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비 수준을 줄이지 못하는 분들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나부터 걱정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결혼하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연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남자분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혼 잘못되면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지금 20대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연애라는 게 여자끼리 하고 남자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하고 싶어도 한쪽이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초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도 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1인분 역할을 못하고 밥벌이 역할을 못하면 못 사는 겁니다. 네,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너무 고생하셔서 내 자식은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마인드로 자식들을 키운 게 지금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뭐 고생하셔가지고 자식은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마인드로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젊었을 적 시절에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입을 한다는 겁니다. 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한테 대학 가라고 할까요? 부모님들이 왜 대학 가라고 하냐면, 부모님 세대는 확실하게 대졸자들이 우려하는 시대였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할 게 많았고, 기업에 불러주는 것도 많았고, 대우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 부모님이 보통 젊었을 때가 한 80년대 초중반으로 봅시다.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80년대 대학 진학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4년제 고등학교 합쳐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학력을 보면 알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 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 중에 부모님 보더라도 대학교 문턱 밟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대만 나와도 난 놈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방대만 나와도 대기업 갈 수 있었고 금기관에 누구나 다 일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스펙 관리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냥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불러주는 거 많았고 갈 수 있는 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지금 세대에도 통한다고 생각을 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젊었을 적에는 대학교 가치가 높다 보니까 지금도 대학의 가치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대학 가치하고 본인들이 이제 젊었을 때 대학 가치하고 다르죠. 지금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 때는 대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전문대도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때는 대학을 나와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인드 가지고 현재 자녀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쁜 거죠. 이게 정말 좀 병폐를 일으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꼰대라는 소리 듣잖아요. 꼰대 세대 아닙니까? 대표적인 부모 세대가. 흔히 586 세대라고 하잖아요. 뭐 저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도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젊었을 때 유년기 때 겪었던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 시대를 본다는 겁니다. 꼰대가 그렇잖아. 옛날에 자기들이 겪어왔던 과정을 가지고 지금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나. 뭘 통합니까? 안 그래요? 특히 교육 분야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 분야도 바뀌었고요. 공부 방법도 바뀌었고, 돈 버는 것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부모님 세대 엘리트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세대 엘리트는요, 창의적인 사람, 독창적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이 엘리트였습니다.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 자, 얘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부모님 세대는요, 늦게까지 나와서 일하는 사람, 빨간 날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 윗사람한테 대꾸하지 않는 사람, 아부 잘하는 사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만 하면 이제 올라갔으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된다.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수익성 나는 것을 안겨드려야 된다. 그런 부담이 덜했어요. 물론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는요, 대학을 안 나온 것 자체가 손해였던 시대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학을 안 나오면 무식하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무식하다. 지금은 뭐 대학교 안 나왔다고 해서 무식하다 말합니까?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 무식하게 보죠. 솔직히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 많잖아, 지금은. 지금은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가 이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랬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학교 안 나오면 무식하다. 네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는 대학을 못 갔지만, 형편때문에 대학을 못 갔지만 내 자식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식이 대학을 가면 내가 겪어왔던 시대처럼 좋은 직장 다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부모님 세대 중에. 그 부모님 분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대학생들이 얼마나 놀고 있는지, 취업이 얼마나 안 되는지, 경쟁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왜냐? 자기들이 안 겪어봤으니까. 자기들이 젊었을 때 그런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고 원서를 뭐 취업 원서를 뭐 300개, 400개 지원하고 뭐 대기업 경쟁률이 막 200대 300일 같은 이런 경험을 자체가 없어요. 왜냐?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면 내가 골라갔으니까. 네. 내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원하는 데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시대는 다 됐어요. 그런 게. 대학교 졸업장이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놀고 있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부모 자식까지 대학 안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 자기 때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고 놀고 있거나 들어갈 곳이 없다. 서재에서 납방당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대학을 안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야 되잖아. 근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도 대학을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도 대학을 보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대학을 보내서 출세할 가능성도 높고 돈을 많이 벌면 이득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돈 없는 사람이 대학을 보냈다가 빚지고 보냈다가 안 되면 집안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어려운 사람들, 자식이 대학 가서 뭔가 특별한 어떤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사람은 대학을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안 가도 되는데 남들이 가는 대학 우리 자식 못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보내는 거야. 돈 없는 사람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학자금 대출받고 돈 내다 보니까 형편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왜냐, 대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취업길이 없는데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 대학을 보내면 그 돈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는요, 부모님이 겪어왔던 자신들이 젊었을 때 그 시절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보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두시고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많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졸자가 취업을 못해가지고 취업 준비한답시고 놀고 있으며 자리를 못 잡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하니까 자꾸 자녀들한테 그냥 무조건 대학교 보내라. 자기들도 대학교 가서 뭐 하는지 모르면서 대학교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 세대가 이제 대학을 못 가서 뭔가 좀 한이 맺히고 아쉬움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요. 그래도 지금 많은 대졸자가 얼마나 지금 놀고 있는지 자리를 못 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나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을 나가가지고 나이 차고 돈 써버리면 애매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보고 대학을 보내야 되지. 그냥 남들이 간다고 다 보내버리면 낙동강 오리가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